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미 씨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이 이 카메라 앞에서 첫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4 용지 대략 23쪽 분량의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밝힐 건데요. 이 부분입니다. 각종 의혹에 경찰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정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만나봅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으로 익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초점을 맞추어 사망 중 행적을 명확히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한 상으로 볼 때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으니 경찰 수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의 첫 공식 브리핑이었는데요. 네네. 승재현 의원님. 손정미 씨 친구 태운 택시기사가 좌석이 젖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건 손정미 씨 친구가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아버님 입장에서는 가장 유력한 게 A씨와 정민군이 같이 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인터넷에도 CCTV에 나왔지만 A씨의 티셔츠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님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택시기사는 탔을 때는 확인을 못했지만 젖었는지 뒷자리를 확인할 때는 뒷자리가 젖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진술했다. 이렇게 경찰은 말을 했습니다. 친구의 점퍼, 옷, 그리고 가방에서도 혈흔이 안 나왔다. 이것도 오늘 경찰의 공식 발표로 확인이 됐어요. 네, 사실 이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A씨 측 혈흔뿐만 아니라 우리 정민군의 혈흔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정민군 쪽에서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뒤에 좌창이 있어서 그게 언제 발생했는지를 좀 확인하니까 결국 그 죽기 전에 발생한 상처고 그게 아마 정민 씨 옷 안에는 그 혈흔이 묻어 있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맞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A씨 입장에서도 뭔가 다툼이 있었으면 A씨 옷 근처에서 분명히 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점퍼 이런 쪽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티셔츠와 신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은 안 되는데 그게 매립지 중에 3매립지에 그걸 버렸대요. 그래서 경찰이 나름대로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어마어마한 범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그것을 찾는 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원래 저희가 뉴스탑10에서도 승현이가 함께 전해드렸다시피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신발과 양말을 신고 해수욕장에 있는 모습, 바닷가에 있는 모습을 했는데 실제로 경찰은 손 씨가 국내에서 물놀이하는 영상 등을 확보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 부분은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의미 없다고 보는 게 손현 아버님 측 23페이지 그 입장문에 보면 3페이지에 우리 정민이는 어떤 수영 장구를 취하고는 물 안에서 논 적이 있다. 젊은 친구가 물 안에서 한 번도 안 놀았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은 사건의 진상과는 저는 그렇게 문제 결이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늘 공식 브리핑 이전에 손 씨의 그 이제 몸에서 흙이 발견된 그 흙과 그 한강 수면과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애초에 좀 있었었잖아요. 예, 두 가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흙이 한강 공원 내의 흙과는 다르다. 다만 한강 내에 있는 흙과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양말에 이제 있는 그 흙은 분명히 한강 안에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경찰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아까 좀 보이겠지만 그 7.1m까지는 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52cm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 정민군의 신발이 있는지를 조금 더 지금이라도 좀 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여기 지금 제목에도 위에도 저희가 써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경찰의 이 브리핑을 종합해보면 사망과 범죄관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이게 경찰의 어느 정도 중간 결론인 것 같거든요. 뭐 사실 저는 이제 아버님과 저도 어머님하고도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요. 아버님, 어머님의 말씀은 분명히 저희가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말씀을 가슴으로 듣다 할지라도 분명히 경찰과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놓고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지금 경찰의 수사는 굉장히 촘촘하고 세밀하게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 하에서 나온 증거로는 아직 범죄와 명확한 연관성은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뭐 한 가지 좀 이렇게 아쉬웠던 점은 그 휴대폰의 포렌식과 관계되었을 때 그 A씨 측에서는 그 4시 정도에 전화를 했을 때 분명히 그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 A씨 측.
그 A씨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는데 오늘 나와 있는 결과는 7시 2분에 휴대폰이 꺼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어떤 의견 충돌이 있는 그 부분은 경찰이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수사를 더 진행해서 정말 지금은 중간 결과지만 마지막 결과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 네. 근데 오늘 경찰의 브리핑 말고도 실제로 보니까 전반적인 수사 내용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저는 이게 아마 공보규칙 5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특정 개인 방송들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단정적인 것도 굉장히 선정적이고 굉장히 다른 내용들의 단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을 조금 지양, 그런 표현들이 억눌려지기 위해서라도 경찰에서는 이 부분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자꾸 주사기를 통해서 사망했다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정민군 몸 안에서는 그런 어떤 약물이나 그다음 중독성 물질은 분명히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와 사망의 연관성은 없다는 오늘 경찰의 첫 공식 발표 얘기로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